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우리 한인교회, 더욱이 미주 지역의 교회에 있어서의 원로 목사이신 황재경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황재경 목사님께서는 저에게는 대선배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같으신 귀하신 어른이십니다. 황재경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목사님을 이렇게 KBS 방송국에서 뵈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나보다도 김 선생은 언제 오셨어요? 온지 이제 한 5달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한 20일 됐는데요. 네, 20일 되셨습니까? 이번에 귀국하신 것은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금년이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의 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한인 복음 선교 협회를 제가 시작을 한 지가 지금 10년이 돼서 서울 선교 대회로 강사로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신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목사님? 거기 해방 후에 1947년 7월 23일인데요. 네. 그때는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어서 거기서 비행기를 노드웨스트 에어라인이 첫 번 뜨는 비행기를 내가 탄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여의도에 KBS가 들어앉아 있지만 예. 아마 이 자리에서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떠나시고 오늘은 방송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요. KBS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미국에 가신 후에는 주로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가서 1년을 공부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소리가 워싱턴으로 이사해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한인교회를 겸임해서 한인교회 25년, 미국의 소리 방송 25년, 또 미국 여러 교회로 다니면서 한국 국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소개도 하고 우리 한국을 소개한 것이 1,600회나 소개를 하고 소위를 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미준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종종 뵀습니다만 참 목사님의 그 대단하신 활약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인상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미국의 소리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 미국의 소리에 관여하신 것은 목사님께서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것이 6.25 사변 나기 전해부터 미국의 소리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인연으로 미국의 소리에 들어갔었습니까? 그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을 때 네, 유엔 위원단장 메논 박사가 여기를 와보고 가더니 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가지고 1948년 5월 열흘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해 8월 15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방송을 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유엔에서 미국의 소리 채널을 얻어가지고 방송을 해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중대 방송으로 전 국민이 듣게 한 그것으로 인연해서 내가 미국의 소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 미국의 소리에 계신 게 몇 년이었습니까? 24년 반을 했는데 네. 6개월은 식리브를 내가 얻었습니다. 식리브라는 건 알아서 결근을 하더라도 그걸 결근으로 안 쳐주는 거. 네. 한 달에 하루 버는 거를 6달을 벌었으니까 그 6달을 일 더 한 걸로 해서 25개년으로 일한 걸로. 그럼 미국의 소리에서는 25년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군요. 네. 그 주로 맡아서 하셨던 일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나는 그저 뉴스 10분 동안을 내가 아나운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차를 가느니나 공부하러 가느니나 대학을 나오고 PhD 철학박사 학위를 받느니나 이런 이들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하는 방송이 내가 3,700명을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만한 프로그램을 내가 맡았고 그다음에 한 주일에 한 번씩 Battle of Ideas라고 하는 사상투쟁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반공에 대한 sarcastic한
풍자적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한 토막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네. 얄타 회담에서 38선을 만들기로 루스벨트, 장개석, 이제 처칠, 스탈린 이 네 사람이 작정을 할 때 그 네. 시끄러운 문제가 많았는데 비하고 나서 집차를 스탈린이 운전을 하고 네. 옆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앉고 또 처칠이 앉아서 셋이 얄타 교회로 산책을 나갔는데 네. 길가에 소란님이 떡 서서 네. 이리 암만 끌어도 안 날아가고 뺑뺑 기적을 불러도 안 날아가고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농부의 아들이야. 네. 내가 농장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저까지 송아지 하나쯤은 내가 다룰 수가 있어. 내려가서 술 암만 쥐고 끌어도 까때가 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있다 하는 말이 당신은 젊은 사람 가만히 앉아서 나같이 노련한 사람이 아니고는 저 소를 엉길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내려가서 속옷빌 주고 암만 잡아당겨도 까때가 납니다. 스탈린이 끌끌었더니 당신네들은 아직 수관이 멀었어. 그건 내가 아니면 못해 하고 내려가더니 귀를 잡아당겨고 송아지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놈이 냈다 도망을 가더라고. 하게 스탈린 처칠하고 소리는 루스벨트가 여보 당신 그 무슨 재주로 그 소를 그렇게 까떼가는 걸 내모고 그러니까 그 자식 너 말 안 들으면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낸다 했더니 이놈이 도망했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뭐 그런 네. 25년 동안을 그게 다 철장막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네. 그 한국에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그 전에 옛날에 들을 때 지금은 참 방송 상태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 이렇게 미국에서 오는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혹시 그 목사님 그 기억나시면 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으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들으니까 그 사람 보통 얘기하는 제법 잘하는데 왜 그렇게 당신 이상한 소리를 하오?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뭐라 하냐면 그 트랜스미터라는 것이 이 말을 교환해서 내보내는 변전소가 마닐라에 있고 사이판에 있는데 조그만 포테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씩 똑똑 떨어지게 하면 말이 번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나아가는 이렇게 안 하면 말을 들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텔스타가 있고 오키나와에 100만 킬로와트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제대로 나갔습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아침 방송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 잘못해서 내가 저녁에 어슬어슬한 걸 보고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을 해놓고 보니까 실수를 했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어떤 내용을 방송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뉴스 내보내고 교육적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는데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소리는 70%가 교육적이고 30%가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 국가에서 방송하는 거는 70%가 프로파간다고 30%가 교육적이라고 까꾸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국의 소리는 지금 몇 나라 말을 쓰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36나라로 말로 했는데 네. 지금 점점 냉전이 더 강해지니까 요새는 45나라 말로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90시간을 방송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동시에 내보내는 게 많으니까 총 20시간 되는 그 시간에 90시간을 방송한다. 네, 연 90시간이군요. 네. 미국의 소리가 이 한국 청취자들에게 6.25 동란 때 대단한 공헌을 했고 큰 도움을 줬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방송하신 일화를 좀 들려주십시오. 공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여기다가 방송만 하는데 여기서는 대구 부산에만 피난민들이 몰려 있으니까 방송을 들을 방송이 있거든요. 서울 방송 다 공산당에 뺐겠죠. 대전 방송도 다 뺐겠죠. 나는 들을 게 없습니다. 미국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걸 열심히들 들었고 또 새벽에 나가서 방송하는 거는
남자만 시키더군요. 거기 여자 아나운서도 있는데 여자는 새벽에 나오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를 네.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 저녁 방송은 그래서 들었는데 제일 내가 인상 깊었다는 게 뭐냐면 그때 북한군이 탱크 300대를 가지고 나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을 쫓아가고 대전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호남선으로 나갔거든. 경부선으로 가지 않고. 왜 호남선으로 가는지 그걸 몰랐는데 1948년 10월 14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국군 가운데 빨갱이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 국군이 내려가서 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리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리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엔 나와서 돼지 잡아가고 사람 잡아가고 뭐 그냥 닭 잡아가고 쌀 가져가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 달을 괴롭게 굴었는지 이 대통령께서 조병옥 박사를 시켜서 그 조병옥 박사 경무부장으로 있었으니까 그 할 수 있는 대로 그 지리산 속에 게릴라 작전 부대를 내보내라. 그 우리 국군이 별로 싸움하라고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순경 1000명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순경 1000명이 그 지리산에 게릴라 소탕 작전으로 들어간 지 딱 한 주일 만에 6.25가 터졌거든. 북한 사람들은 벌써 그 소식을 다 알고 지리산 속에 있는 공산 게릴라를 살리기 위해서 호남선으로 나가지고 지리산을 포위하고 빨리 나오너라. 나와서 너희들이 거기서 굶어 죽지 말고 나오너라. 부산 대구가 다 함락이 됐다. 그러니 거기 사람들은 도무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 바깥 소식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데 미국의 소리를 틀어놓으니까 저녁 먹고 나 앉아서 들었는데 그때 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뭐냐면 낙동강 전선은 아직 치열합니다. 유엔군이 포항 쪽으로 착착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 메카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할 날이 오라지 않으며 부산 대구는 사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야 이놈들 거짓말 했구나. 부산 대구가 아직 살았단다. 우리 남은 쌀이 얼마나 있느냐. 3가마니가 남았는데 1000명이 먹을 거거든요. 다시 밥을 지어라. 밥을 지어가지고 어깨에다 미고 총 대포 다 내던지고 부산 쪽을 향해서 뛰었는데 저녁 8시에 뛰는데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먼덩이 텄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개 속에 태극기가 펄펄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국군 진지에까지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방송 그 사람들이 못 들었더라면 그 이튿날 아침에 기관총으로 1000명이 다 죽을 뻔 했다는 얘기를 뉴욕에서 그 사령관 되는 박병배, 김원영 두 총경이 와서 보고를 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주 감개무량한 것이고 이 목소리가 1000명을 하룻밤에 살렸다는 거. 그건 아주 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주 제가 그거는 일. 자랑할 만한. 네, 아주 참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시기 전엔 목사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사된 지 지금 45년이나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선 돈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네. 가난하니까. 네. 또 미국 사람들이 목사들을 신사참배를 시키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피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느라고 나는 방송을 해도 만담이나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밥을 얻어 먹으면서 저 목사 일은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고 네. 찬송가 번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주일 공과를 만들고 기독신문을 편집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해방 전에는 경성방송국에서 만담하셨죠. 예, 서울방송국에서 서울방송, JODK 시절이죠. 예, 그때 왜 방송을 하게 되느냐면 네. 서울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 네. 라디오 가진 사람이 서울 장안에 모두 20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선전해야 되는데 박람회 구경 오느라고 시골에서 100만 명이 올라왔거든. 네. 그러니까 이때에 라디오를 선전해야 되겠다. 네. 라디오가 종로 네거리 화순백화점 앞에 하나 있고 을지로 사가에 하나 있고 을지로 입구에 하나 있고 그 사방에 모두 길바닥에 서서 여러 100명이 라디오를 듣습니다. 네. 확성기록. 그때 날더러 닭그 소리를 하라고 그러더군요. 닭소리. 예. 네. 그 닭소리를 해서 이제 그 라디오를 들으니 재미있다. 우리도 네. 그런 거 하나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아주 선전이 잘 돼서 그 다음부터는 매주일 한 번씩 내가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때 그 닭소리 녹음해 놓으신 건 없으시겠죠? 녹음해 놓은 건 없는데 해방되던 해. 네. 그 해가 어류년이거든. 네. 그 닭띠예요, 그 해가.
그냥 내가 달기 소리를 잘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달기 소리를 했는데 초저녁에 8시에 방송을 했더니 서울 장안에 닭이 다 울어버렸어. 왜냐면 닭이라는 게 공명이 있어서 네. 라디오로 이렇게 나면 네. 그 소리가 이제 멀리 가거든요. 네. 처량하게 나니까. 근데 내가 미국 가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미국 닭하고 한국 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닭 소리가 달라요. 예. 미국 닭은 5소리밖에 안 나요. 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닭은 이제 아주 처량하게 울어도 끝에 가서 한 소리가 더 납니다. 6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젊은이들 모아놓고 앉아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애기 예수를 먼저 봤느냐 그때 이제 수탈기라님이 나와서 내가 먼저 봤다. 그러니까 오양간에서 났으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고녀이라님이 나오더니 내가 먼저 봤지. 또 송아지가 있다가 내가 먼저 봤지. 돼지가 있다가 내가 먼저 봤다. 하는 걸 그 네 소리를 한꺼번에 내면 그게 코러스가 됩니다. 아, 네. 수탈은 소프라노하고 고녀이는 알토를 부르고 송아지는 테너하고 돼지는 이제 베이스를 하는데 소프라노입니다. 하면 알토고요. 하면 테너고요. 이건 베이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미국 건너가셔서는 한국말, 영어 중에서 어느 말이 쉬웠습니까? 그거야 한국말이 쉽죠. 예. 내가 6살 때 배운 교과서를 아직도 외우니까요. 예. 예.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어. 한번 그 대목을. 그때는 내가 6살 때 국어 독본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예. 가이가 거이가 나냐 너냐 순서인데 가마, 거울, 고초, 고기, 교의, 구두, 나비, 노루, 누에, 다리, 도마, 두루미, 까치, 끈, 땅, 뿌리, 싹, 살, 먹, 산, 돌, 감, 지, 붓 12과부터는 네. 날무, 흔비, 근소, 흰니, 한자, 양초, 세보, 음파, 찰벼, 매조, 안문, 뒤창, 왼손, 바른팔, 기노, 작은신, 감나무, 솔가지, 돌다리, 범보리, 은비녀, 붓꽃, 척여바지, 높은 산, 깊은 물, 노진 돌, 둥근 달, 찬바람, 더운 날, 검은 개, 누른 말, 가는 실, 좁은 길, 낮은 언덕, 얕은 우물, 무거운 새, 가벼운 털, 착한 사람, 어린아이, 소가 간다, 말이 온다, 산이 높다, 물이 깊다. 아버지 알령이 주무십시오. 어머니 알령이 주무십시오. 이서방 잘 자오. 복동아 잘 자거라. 오키야 숭능 가져오너라. 고춧가루가 많아서 매웠다. 7월은 대단히 더없어. 이비는 소내기요. 소내기가 끊기면 시원한 바람이 부어. 농부가 밭을 가오. 벌써 75가까지 내려간 겁니다. 다 끝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학교 첫 시간에 들어가서 당장 외가지고선 백로지 한 장에 연필 한 자루 탔습니다 그때. 네. 옛날 축하합니다. 얘기죠. 축하합니다. 미국 가셔서 영어 배우시기에 뭐 어려우신 실수하신 일이 있으면 좀 기억나시는 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기는 1903년에 개발회사에 끌려간 것이 제일 처음 갔는데 네. 영어 한자도 모르니까 모두 가서는 통역관을 데리고 일들을 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담배만 피우고 웃고 떠들니까 감독이 나와서 What's the matter with you? 왜들 이 모양이냐? 네.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여보게 저 뭐이라고 그러나 웃지달 말라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는 또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떠들고 그러니까 Come on hurry up 와서 빨리빨리 해라. 이번엔 또 뭐이라고 하나 고만하라네. 이래서 참 영어도 배우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을 시키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서 말 배우기 더 어려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교 100주년이면 100년 전에 선교사 예. 들어와서 어떻게 지났는지 말씀. 첫 번에 와서 선교사들 남자를 보고는 목사님 하고 서양 부인을 보고는 부인님 하니까 옳지. 남성은 목사요 여성은 부인이로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날이 되면은 닭을 한 마리 사다가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서방 오늘 장에 가서 암탉을 사오라는 걸 부인 닭 한 마리 사올 것이요. 이 사람은 닭 사오는 줄 알고 수탉을만 잘못 사왔거든. 네. 내가 분명히 부인 닭이라 했는데 왜 목사 닭 사왔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장마당에 나가서 닭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웬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가면서 당나귀 갑니다. 당나귀 갑니다. 옳지. 길피하라는 소리가 당나귀 갑니다. 당나귀는 아닌데 자기가 당나귀 갑니다 하니까 모두 길을 피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귀는 없는데 야 이 서양 당나귀 봐라. 그날부터 선교사가 서양 당나귀가 됐죠.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갖다가 놓고 파는데 그걸 갖다 길러서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영계백숙을 해먹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병아리 한 마리 얼마여 묻는다는데 개새끼는 강아지, 소새끼는 송아지, 말새끼는 망아지 이거 빼앗거나 옳지. 그 명사에다가 아지만 붙이면 새끼가 되는구나. 여보 이 다가지 한 마리 얼마요? 이렇게 차차 배워가지고 시골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어떤 집사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배렉이라는 놈이 양복 바지 가라이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뭐저 양복 바지가 통이 좁아서 여기서 떼끈 저기서 바슬바슬 하는데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바지 같으면 슥슥 긋기라도 하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막아서 밤중에 이거 텁니다. 그 주인집사가 나와서 목사님 주무시다 웬일이십니까? 배래기가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한 말을 한마디면 되겠는데 내 옷 속에 아주 조그만 버러지 허락 없이 들어왔어. 나가라 할지라도 가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 심히 섭섭하고 답답하여 이제 손톱으로 사형 집행하려 할지라도 빨리빨리 도망질함으로 잡을 수 없어. 그래서 나왔던 길에 변소를 찾아간다는 게 그만 김치젓간을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김치젓간을 찾아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데 변소간 냄새 비슷한데 독을 갖다 여러 독을 뚜껑을 덮어놨거든. 야, 조선 사람은 위생이 세계 제일이구나. 19대로 변소가 있구나. 조그만 동치미 항아리는 손녀딸 변소요. 큰 항아리는 주인집 집사의 빵. 또 고담 거는 만화님 김치요. 그걸 변소간이 다 다른 줄 알고 제일 큰 독에다가 잠깐 실려고 나왔더니 김치 한 독 다 버렸답니다. 그런 얘기가 100년 전에 있던 얘기죠. 해방 후에는 영화 제작에도 목사님께서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영화에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죄 없는 죄인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의 지금 요새 나온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네. 그 죄 없는 죄인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죄 없는 죄인은 사실 그대로 했고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조금 와전이 돼서 그건 이제 영화 가치를 더 많이 들게 하느라고 사실 없던 얘기가 거의 많이 들어갔죠. 그랬습니까? 네. 그럼 영화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습니까? 직접 출연했고 내가 각 대학생들이 이 경연 연극 대회를 하는데 내가 1등을 한 일이 있어요. 백철 씨가 뭐라고 하냐면 골스워디의 작품 저스티스 정의라는 연극을 하는데 내가 노인 역을 했거든. 그 사람이 이 각본을 쓸 때 한국의 황제기를 대상을 하고 이 각본을 썼다고 꺼정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목사님은 그 귀한 희귀품 악기만을 많이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점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악기를 모은 것이 한 57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미국에 가서 가장 많이 연주한 것은 독특한 이런 악기입니다. 이게 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이제로부터 870년 전에 서울이 송도에 있을 때, 개성에 있을 때 개성 만월대에서 악사가 불던 악기인데 이름을 훈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아름다울 훈제. 이것을 내가 1700회를 연주했습니다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것을 불어봤습니다. 이따 여러분이 한번 만져보세요. 공짜니까. 공짜입니까? 네, 이걸 부는 거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이 이제 건국된 지 한 3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870년 전 악기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머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어머나인데 정말. 이걸 불던 이는 다 갔었지만 아직도 이것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번까지 제가 27번째 조국 방문인데요.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김포 비행장에서 내 여권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또 가지고 나갈 때는 이 국보입니다. 네. 보긴이라도요. 네. 이거 그래서 꼭 이걸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깨지면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만들 수 없어서 여기 우리나라의 우당 선생이 참 인간 문화재가 있는데 그이 보고 선생님 이걸 꼭 이와 같은 걸 한번 만들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그이가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소리가 어떻게 잘 나는지 한번 비교해 이건 보시면. 청자입니다. 네. 이거보단 10도는 1,300도나 구운 거고 네. 이건 뭐 한 5, 600도로 구운 겁니다만 이건 아주 국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찬송가를 한 곡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올드 아메리칸 멜로디입니다. 저 국보면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된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네. 하나는 국악원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지금 예. 이저 운현궁에 있던 것을 네. 그 전에 의친왕이 크리스마스 때 내게다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친왕께서 선물하신 거군요. 직접 받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악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이거는 네. 우리나라 단소라는 악기인데요. 네. 한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걸 불었는데 이것도 역시 다섯 소리만 나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소리 이 다섯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궁상각치우라는 소리인데요. 궁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땅에다가 돌을 던지면 꿍 소리가 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궁이라는 건 흙에서 나는 소리 토생이라. 또 상이라는 거는 피아노라든지 양금이라든지 이건 쇠소리니까 그건 상 하고 소리 나는 건 금생이라고. 그다음에 각이라는 건 나무는 각각 어떤 나무든지 각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 목성이라 하고 치라는 거는 불 타는 소리가 치치 소리가 나니까 치는 화성이라 하고 그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소리라든지 폭포 소리가 우우 하고 흘러간다 해서 물소리라고 해서 수성이라고. 그럼 궁상각지우가 이제 흙에서 나는 소리, 쇠에서 나는 소리, 나무에서 나는 소리, 불에서 나는 소리, 물에서 나는 소리. 이걸 가지고 다섯 소리가 금목수화토에서 나왔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데 일곱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왜 다섯 소리냐 자꾸 그래요. 그래서 당신 손가락이 몇이요? 내가 그러면 다섯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궁상각지우가 하모니로 말하면 서양막은 도미솔도솔미도 이건 토닉 하모니라고 그러고 라파레티 이건 도미난테라고 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화성이 되지만은 우리 동양음악은 수화상극이 돼서 물소리와 불소리는 물이 풀을 죽이니까 불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물소리와 나무 소리는 언제든지 하모니가 됩니다. 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음악은 화성이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서양음악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그거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섯 소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멜로디는 이렇게 불었어요. 이걸 와싱턴에서 포토막 상전에서 불면은 우리 동포들이 모두 모아들어서 고향 생각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참 망향곡을 불 때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곱 소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을 이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80명 악기를 가지고 내가 단소 협주곡을 연주한 일이 있어요.
이걸로 서양 음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Silent Night을 불면은 미국 사람들이 That's really Silent Night. 정말 고요한 밤 소리가 딱 네. 미국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음색이 나는 악기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건 단소로 여러분이 이걸 만드실 때 두 구멍을 두 손가락, 그다음에 세 손가락, 그다음에 두 손가락, 또 뒤에 두 손가락 이렇게 하면 문양을 잘 파시면은 이것을 서양 음악으로 피아노로 도를 가서 이걸 갖다가 궁 하는 것과 맞춰놓으면 이게 율단소라고 합니다. 아, 예. 율단소에 맞춰놓으면 이것이 비싸고요. 그냥 보통 단소는 값이 싼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생황인가요? 예, 이 생황이라는 악기는 네. 우리나라의 흥부전에 나오는 악기입니다. 아. 흥부가 박을 견다 스르르르르 하면 거기서 튀어나온 악기가 생황저때 북필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악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신윤복 그 회원이 그림을 그린데 보면요, 요새 달력에도 이게 나옵니다만은 여자가 큰 머리를 하니까 한강에서 선유를 하는데 뱃머리에 앉아서 이걸 뿝니다. 네. 이걸 누가 발명했냐면 기원전 2074년에 중국의 여화라고 하는 공주가 이걸 발명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여자만이 이것을 부는 악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000년 전에 가져왔고 또 국악에도 이 생황을 부는 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사의 주지들이 이걸 쇼라고 해서 부르고 또 중국에서는 이걸 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이걸 부을 때는 동양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려면 입학시험 문제가 이게 나옵니다. 아, 네. 생황의 연주법을 써라. 그럼 이제 그거 대답하는 거 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 보세요. 군형을 손가락으로 막고 close the holes. 그다음에 breathing 숨을 쉬는데 sucking in and out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as 하모니카 하모니카처럼 분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잠깐 색소폰처럼 이런 걸 하나 물줄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제가 붙여놓고 보니까 조금 쉬워요. 근데 이달이 어버이의 달이라고. 네. 그래서 모두 부모들을 추모하고 이제 공경하는 그런 달인데 여러분 가운데서 혹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추도곡을 한번 부를 텐데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4천년 전 악기를 가지고 20세기에 찬송가 추도곡을 부를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어디 가든지 날 오래 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지금 내년이 80이니까 네.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걸 집집에서 다 하나씩 사서 장만해 두시라. 네. 그러면 집에 따님이나 아가씨들이 이걸 부를 겁니다. 여자가 발명했으니까. 네. 오늘은 내가 여자들이 부는 이가 없으니 내가 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여자가 부는 악기입니다. 네. 이 여화라고 하는 여성이 4천년 전에 발명한 것인데 네. 음악 역사에 보면 이것을 갖다 500년 전에 러시아 사람이 가져다가 손풍금 아코디언 하나 만들고 네. 그것이 변해서 올간이 되고 그것이 변해서 파이볼간이 되고 지금은 전자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The sheng is the forerunner of the pipe organ. 이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는
파이볼간의 시존이라. 아. 이게 파이볼간의 네. 할아버지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전에 이화전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죠? 음악 교수였습니까? 예, 동양음악을 한 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네. 지금 이화대학의 전신이죠. 예.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함경남도 안변인데 안변 서광사가 있고 삼방약수포가 있고 금강산 가는 바꾸어 타는 데가 우리 집 문 앞이 돼서 내가 금강산을 7번이나 가본 사람인데 이렇게 조국 방문을 27회째 왔다가 그 금강산을 못 가보는 것이 한이 돼서 네. 내일은 내가 설악산에 가서 망원경을 가지고 금강산을 보고 가려고. 아, 예. 예. 좀 목사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서 봉직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1940년부터입니다. 40년부터. 예. 그럼 벌써 40년이면 벌써 44년을 네. 목사님으로. 지금 미국에 건너가셔서도 계속 목회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네. 또 보수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주의 한인 교회들은 어떤 현황에 있습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하와이까지 합해서 한인교회가 11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등록된 교회만이 가나다까지 합쳐서 1,300개가 있습니다. 대단한 예. 성장을 했군요. 이 교포 사회에서의 그 교회의 위치는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근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해 가는 이들이 처음엔 한 10,000명밖에 안 되더니 지금은 그건 80만 명. 이제 조금 있으면 100만 명 됩니다. 네. 그 80만 명이 가서는 말이 서툴르지요. 네. 한국말 하는 데 가려면 교회를 가야 되고 네. 또 가서 뭐 교회 예수를 안 믿어도 네.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네. 또 김치라도 먹을 수 있고 아. 거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모아들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한인회요, 한인회가 교회였습니다. 요새는 뭐 하도 많이 가니까 한인회 따로다, 교회 따로 그렇게 합니다만. 네. 좀 시간 있으면 더 깊은 말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여기 나오신 대학생들도 젊은이들 목사님 오래간만에 뵀는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네.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워싱턴 한인교회 원로 목사이신 황재경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직접 질문하시죠. 네. 현재 해외에는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민들 2세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조국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민해 간 이들의 자녀들은 그저 뭐 부모들이 갈아서 생활하는 것이 한국보다 별로 낫지 않았습니다. 다 고생들 하고 어렵게 지내니까 조국에 대한 것을 미처 생각도 못하다가 차차 교포들이 늘어나고 또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또 많고 6.25 사변이 터진 이후에 한국의 모든 것이 재건이 돼서 이렇게 건설이 잘 되니까 그때 처음에 왔다 가는 아이들은 조국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려고 하더니 차차차차 요새 최근에 온 그 2세, 3세들은 아,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을 미국만 좋은 줄 알았구나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말을 배우라 1년 한 여름에 왔던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집에다가 한국말로 편지를 하는데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강제로도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공부는 1년 늦어도 좋사오니 여기서 1년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왔던 아이가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6월에 들어가는 걸 내가 합니다. 그렇게 조국관이 달라집니다. 네. 모두가 지금은 퍽 좋게들 생각합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기 여학생 궁금한 점 있나 보죠? 네,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어려운 문제라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해 왔다고들 하는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아버지도 나가 일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가 12시나 되면 다 벌써 옵니다. 이거를 누가 다 맡아서 봐주며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모들의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좋지 못한 아이들과 사귀게도 되고 마약을 피우게도 되고 뭐 놀러가는 것도 잘못 놀러가서 그것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차차차차 그것도 조금 나아지더군요. 근데 매우 그런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금년에 춘추가 79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말하지 마세요. 네. 잭 벤이라는 사람이 나이 70이 지나서 밤낮 39살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60대 뵀을 때 그때부터는 계산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여생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이라는 거는 평생에 교회당을 하나 3개를 짓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네. 동경에다가 대학생 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는데 50년 만에 $1,000,000 들여서 그 지어놓은 걸 내가 가서 헌당식을 했고요. 네. 또 워싱턴에다가 한인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는데 월급도 안 받고 그 모은 돈 $350,000 들여서 이번에 헌당식을 하고 내가 나왔고요. 아, 네. 내가 졸업반 때 날 장학금을 준 교회가 있는데 이북에 있는 내 어머니 교회인데 네. 그걸 공산당에게 다 뺏겠습니다. 잘. 이제 38선만 터지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죽으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가 봅니다. 아, 예. 그게 내 평생 이제 앞으로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네. 참 귀하신 걸음 또 좋은 말씀, 아주 재미있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사히 미국으로 가시고 또 가까운 장래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두라니 섭섭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였으며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우리 방송계, 예언계, 영화계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참 큰 활약을 하신 황재경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